하이솜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소한 언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문화적 매력에 푹 빠져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식민지, 문화 침탈 등의 강압적 조건이었던 역사를 제외한다면 매스미디어가 탄생한 이래 모든 전 세계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처하도록 만든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인 중국어를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페인어권 5억 명, 그리고 포르투갈어권 2억 명의 인구가 한류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이들과 관련한 소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어쩌면 그 수억 명 중에서도 한국에 미쳐 있는 한 사람의 강력한 경험담을 전해드리면 오히려 더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한국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바로 포르투갈의 TVI 방송국의 방송인이자 편집자 겸 CNN 저널리스트인 파울로 바스토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한국 드라마 애찬론자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직접 겪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담을 담아 CNN 포르투갈을 통해 진솔한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그의 경험은 신기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레 먼저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한국 드라마 70작품을 시청했다는 필자는 에피소드 숫자로 따지면 총 1200개가 넘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면서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에 달하는데 자기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을 오직 한국 드라마를 위해 바쳤다는 것인데요. 그는 한국의 16부작 미니시리즈는 16시간 분량임에도 영화적인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계속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서구권 드라마 모델이 아니며 10대부터 4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할 장르를 소화하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하나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혼합 능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13세 이상 관람가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많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은 한국인들을 좋아한다면서 한국 드라마의 주제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미묘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 번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한국 드라마들은 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참지 못해 이것을 깨트리고 나면 한국의 모든 것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찾아온 아이와 함께 K-팝을 듣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드레이크나 아리아나 그란데를 듣던 자신은 이제 뉴진스를 듣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드라마와 음악 다음에는 자연스레 한국 요리를 파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부산에서 언론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가 인생 최고의 식사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그 이유가 바로 한국 드라마 속 요리들을 하나하나 모두 먹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그 이후 필자는 이제 한국 요리 대부분을 발음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한국 요리는 직접 해먹기도 하며 김치와 소주, 막걸리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상상할 수 없고 김치와 불고기,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식재료 마켓에서 장을 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또 다른 한국 폭격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예 아니요, 사랑해요와 같은 표현들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팩까지 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 탐닉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게 만든 작품은 다름 아닌 나의 아저씨였다는데요. 한국 드라마들을 접하기 전이었지만 그 작품이 걸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는 직업상 하던 대로 리뷰 매체 IMDb를 통해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체크했는데 내면의 발견을 통해 성찰을 하게 하는 드라마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신을 울리지 못하는 드라마는 아예 평가 점수도 매기지 않는 사람인데 50세가 넘은 중년 남성인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드라마로 인하여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미리 티슈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IT 전문가인 자신은 IT 이야기를 하는 열정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요. 당신도 자신처럼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들어오기 원한다면 한국 드라마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3화까지는 한 번에 몰아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첫 키스는 6회나 7회쯤에야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란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을 매료시킨 것이지만
독자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이해한다면서 대신 그 모든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할리우드보다 더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며 사랑에 빠지고 16시간 동안 한 작품을 다 본 다음에는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며 눈물 콧물을 다 빼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 스스로가 한류의 최전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 포르투갈에는 최소 15,000명 이상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그 2배의 숫자가 K-팝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K-팝 커버 댄스 팀들이 매주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도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대부분 포르투갈어 더빙을 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특정 배우에게 매료되고 그 배우가 출연한 다른 드라마도 보게 되고 음악이 들리면 어떤 가수의 노래인지 알게 되는데 필자는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 밴드 120개를 모두 외울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딱 3화까지만 견디고 보라는 주장을 하는 필자는 처음 3화는 좀 괴롭지만 그 이후에는 자막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한국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절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자신이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도망가 버리는 한국 드라마 초짜들이 있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뭐부터 봐야 하냐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럴 때 자신은 한국 영화 기생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넷플릭스로 쉽게 접근할 드라마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추천했었고 최근에는 더글로리라는 훌륭한 카드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진심을 다해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드라마는 바로 나의 아저씨라는 것인데요. 필자는 자신이 추천하는 드라마들을 보고 난 뒤에도 느끼는 바가 없다면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 중요한 팁을 주겠다는 그는 반드시 모든 메뉴의 언어를 영어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 언어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한국 드라마들은 넷플릭스가 숨겨버리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영어로 메뉴를 전환시키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추천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숫자가 무려 500%나 증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드라마가 별로라면 그는 강요는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은 이 칼럼을 통해 한국을 독자들에게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고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지 1년 후 자신의 친누나와 동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 그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될 사람들은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중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필자는 자신의 성격이 강박적인 데다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기에 이제 오래된 정통 한국 드라마들도 찾아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인데요.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도 넷플릭스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블랙핑크 지수가 디즈니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넷플릭스를 넘어 다른 드라마들도 직접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자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한국 문화는 삶의 방식이 되지만 만약 당신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영원히 모를 것이며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에 미안하다면서 자신을 믿고 한국 드라마를 일단 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매체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한류 관련된 기사와 자료들을 모으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 게다가 일반인도 아닌 방송 매체의 베테랑 전문가의 기고문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베테랑 방송인이자 저널리스트이기 이전에 그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눈물 흘리며 시청한 50대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가 왜 이렇게 한류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뭔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우리와 동시간대에 그들이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었던 한국어라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깊이 공감하여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걸 멈출 수 없게 되고 스스로 한국 드라마 전도사를 자처한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추천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세상.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